네, 저는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참견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는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균형, 아무리 들어도 도통 와닿지 않는다 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먼저 설명하기 앞서서 여러분, 의학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맞아요. 바로 히포크라테스이죠. 자,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바로 장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이 러시아의 노벨상 수상자인 메치니코프도 들어보셨죠? 이분은 처음으로 장내 세균 중의 일부가 유익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바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장에는요, 세균들이 약 100조 개 정도 존재를 합니다. 약 25%를 차지하는 유익균과 15% 정도 된 유해균, 그리고 나머지 60%를 차지하는 소위 줏대가 없는 해바라기 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소위 줏대 없는 해바라기 균이라는 것은 이 유해균이 강하면 유해균과 같이 일을 하고요. 반대로 유익균이 강해지면 또 유익균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름이 붙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여러 종류의 균들이 일명 밸런스를 이루고 소위 그들만의 세상이 우리의 장 속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명 미생물들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생물을 의미하는 마이크로브와 이 생태계를 의미하는 바이옴의 단어가 붙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숲의 비유를 한번 해보면요. 숲에는 꽃도 있고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요. 또 각종 정말 동식물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포식자 한쪽이 치우치면 바로 숲이 망가지게 되는 것처럼 같은 이치로 장에서도 이러한 미생물들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이 어떤지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도 달라진다면서요? 장내 세균은요, 우리가 먹는 시기라든지 유전적 배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분만 방법에 따라서 신생아 시기부터 균의 종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출산 시의 정상분만을 통해서는 락토바실러스 프리보텔라가, 또 제왕절개를 통해서는 스타필로코커스 코리네박테리움이 우수해진다고 하는데요. 식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고 소화시킬 때 대사산물, 소위 노폐물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돌이라든지 단세지방산이라는 이런 물질이 발생한다면 이런 물질들은 장 점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그런데 대사 과정 중에 암모니아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물질과는 반대로 이 발생된 장 상피에 또 독성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그 식단의 소화 과정 중에 발생한 대사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장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제탄수화물 또는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인스턴트 식단을 많이 섭취하면 나쁜 균의 먹이가 되는 거죠. 액상과당 속의 수은은 장내 세균이나 곰팡이, 효모 등에 의해서 유기수은으로 변하면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 손상을 유발하는데 아주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 습관 중에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그다음 많은 분들이 뭘 하라고 하죠? 그렇죠. 바로 운동이죠. 실제로 한 실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럭비 선수와 비만인 사람의 대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어떤지를 실험을 했는데요. 운동선수의 대변에는 약 22가지 종류의 다양한 유익균이 존재하는 반면에 비만인 사람의 대변에서는 그에 비해 11개 정도로 적은 유익균만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다양한 종류의 운동은 우울감을 호전시키고 또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뇌가 아주 좋게 받아들여서 유익균의 종식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아무 운동이나 하면 안 되겠죠. 아주 경쟁적이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운동을 해야 장내 유익균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또 잠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수면과 마이크로바이옴 또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운동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장과 뇌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도 부르잖아요.
이 프로바이오틱스 자체가 항산화 효과 및 장내에서 생산된 세로토닌 같은 아주 행복감을 주는 신경화학 물질을 더 많이 만들도록 시너지 효과를 발생을 시키고요. 또 콜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대사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실제로 이 특정 균주를 34명의 건강한 성인에게 약 5주간 투여했더니 뇌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입면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 기간이 늘어났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장내 세균 밸런스는 생체 리듬 유전자의 발현과 수면 시간에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비행기 승무원 같은 지속적인 식차를 겪는다든지 비만 유발 식단이나 야간 근무와 같은 생체식의 유전자 결핍이 되는 상황에 의해서 장내 유익균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짧은 수면 시간은 스트레스 호르몬 활성화로 인해서 장내 유해 세균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장내 건강한 내 장내 세균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장에 도움을 주는 좋은 균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 이름은 서희선입니다. 제 동료 중에 서씨 의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이 서씨 일가 전체가 다 의사들이 많더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또 개인의 고유의 특성이나 성격이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른 것처럼 이 프로바이오틱스도 수많은 종과 속이 존재하고 그들의 고유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중 대표적으로 매우 연구 결과가 풍부하고 또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면역에 도움을 주는 균주 3가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 NCFM입니다. 엑시도필러스 종 중에 가장 연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섭취한 후에 소화기관을 지나서 장까지 도달하여서 정상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소화 과정에서 분비되는 여러 소화 효소들로부터 살아남아서 정말 장까지 가는 생존력이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는요, 내산성, 위산에 견디는 능력, 내담성, 담즙, 소화액인 담즙에 살아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서 장내 생존력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 내 산성 환경을 유지시켜서 유해균의 활성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설사 예방, 콜레스테롤 감소 등에 도움을 주는 기전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균주,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N019입니다. 흔히 말해서 쾌변이라고 하죠. 소화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어서 장의 규칙성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참가자 675명을 포함한 15편의 이중 맹검 연구 검토 결과 트랜짓 타임을 줄이는데 HN019는 큰 치료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도 마찬가지로 면역 반응을 조절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장세포에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신호물질인 사이토카인을 생성하고 수지상세포와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세포인 T세포와 B세포의 증식과 항체 생성 자극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건강한 성인이면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외부 환경의 위험에 노출되는 어린이나 노인들은 면역에 있어서도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자, 그런 면에서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가 노인과 어린이 면역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흥미로운데요. 자, 메타 분석 결과 노인에게 6주간 이 균주를 투여 후 4가지 임상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세포성 면역의 증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L04입니다. 마찬가지로 면역력 상승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한 연구에서 실험자가 콜레라 예방접종을 받고 나서 BL04를 포함한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받은 군에서 항체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와, 알면 알수록 신기한 마이크로바이옴과 프로바이오틱스 세계입니다. 교수님, 오늘 쉽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저도 너무 감사했고요. 인사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연구가 쌓인 균 종류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아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 종과 스트레인별로 입증된 연구 결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떤 균주는 경험상 효과가 A한테는 크고
B한테는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장과 건강한 라이프를 위해서 의학적인 근거가 아주 충분히 입증된 균주가 소위 명품 균주이고요. 이러한 균주 조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